안녕하세요. ALD를 이용한 저저항 몰리브덴 방막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5조 김현우, 박준섭, 배다은, 최동주입니다. 저희는 얇은 두께에서도 낮은 저항을 유지하는 몰리브덴 기반 물질에 대한 ALD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반도체 소자에 많은 금속 기반의 방막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공정에서는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 커패시터의 전극에 일반적으로 텅스텐, 탄탈럼, 티타늄 등 금속 질화물들이 금속 방막들로 사용되고 있으며, 반도체 후공정에서는 연결된 금속 배선 중에 일반적으로 구리금속이 사용됩니다. 또한 반도체 메모리 분야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구리와 텅스텐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무어의 법칙은 같은 면적 대비 반도체 소자의 트랜지스터 수가 2년마다 2배씩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한 미세화에 따라서 금속의 비저항 크기 효과가 커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저항 크기 효과는 금속 기반의 방막 소재들이 특정한 두께 이하에서 비저항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차세대 전극 물질들의 ALD 공정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전이금속 탄화물 질화물은 높은 경도, 우수한 전기전도성, 높은 녹는점, 화학적 및 열적 안정성 등의 우수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몰리브데넘 기반의 탄화물 및 질화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몰리브덴 기반의 탄화물 진화물은 우수한 특성을 가지지만 이에 반해 관련 증착 방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CVD, ALD 등 몰리브데넘 방막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서서히 진행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몰리브덴 양산 적용이 계속해서 미뤄졌던 이유는 고체 상태로 공정이 진행되는 몰리브덴의 특성상 기존 액체, 기체 상태의 전구체와 달리 장비 내에서 핸들링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장비 내에서 방막을 형성하는 기법은 대부분 기체, 액체 상태의 전구체를 CVD, ALD로 코팅하거나 구리처럼 도금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액체 상태의 MO 전구체들이 개발되면서 연구의 활로가 점점 뚫리기 시작합니다. 이후 몇 가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공통적인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고온 공정이거나 혹은 방막의 비저항이 높거나 또는 CL을 포함한 전구체를 이용한 공정이라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몰리브데넘 탄화물 ALD 연구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몰리브덴 방막 증착을 위해서 사용된 ALD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PEALD는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화학적 반응성을 촉진해 낮은 공정 온도에서도 우수한 성장률로 방막을 증착시킬 수 있지만 플라즈마 데미지로 인한 소자의 열화 또는 방막의 특성 저항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슈퍼사이클 ALD는 기본 ALD 사이클을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최종 증착되는 물질의 비율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3성분계 화학물을 증착하는 데 주로 이용됩니다. 또 다음으로 DFM ALD는 기존의 ALD 증착 방식에서 전구체 주입 단계 자체에 퍼지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세분화하는 방식입니다. 실험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몰리브데넘 기반 탄화물 방막을 증착하기 위해선 할로겐 원소가 포함되지 않은 적절한 유기금속 액체 전구체가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전구체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CP-베이스드 몰리브데넘 프리커서는 무할로겐 몰리브데넘 전구체로서 실온에서 액상 상태이며 PEALD를 사용하여 증착이 가능함이 보여진 물질입니다. 하지만 PEALD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그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다음으로는 BEBMO라는 전구체인데 이 물질은 상온에서 진한 초록색의 액체로 존재하며 에틸벤젠 2개가 배위된 염가 전구체입니다. ALD 증착 온도 설정을 위해서 전구체 자체의 열적 안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250도 이하에서 자체 열분해가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전체 프로세스에서 최대 온도는 250도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의 전구체로는 BEBMO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과정입니다. 이제 실험에 관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그림은 BBMO 가스와 수소가스를 이용하여 THALD 공정을 간략하게 표시한 공정도입니다.
초기 실험에서 12초의 BBMO 가스 주입과 N2 가스를 이용한 10초의 펄즈를 진행했고 2차 실험에서는 수소가스 10초 그리고 펄즈를 진행했습니다. 기존의 ALD와 같은 방식으로 4가지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Two sequential reaction과 Two self-limiting gas phase surface reaction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커서로는 BBMO 가스를 사용합니다. 이 공정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First 프리커서인 BBMO가 옥사이드 또는 메틸 그룹과 반응하고 그리고 표면의 하이드록실 그룹과 세츄레이트 됩니다. 이후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여분 제거를 진행하고요. 이후 반응물인 수소가스를 공급하면서 레이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의 여분 제거 과정을 진행하고 이 진행을 한 개의 사이클로 봅니다.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면서 원하는 층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first 프리커서로는 사용된 BBMO는 1차적으로 표면과 반응, 뒤에 이어 주입되는 반응물 수소가스와 반응합니다. 기존의 ALD 경우 특정 온도에서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이 공정도 그렇고요. 온도가 맞지 않다면 컨덴세이션이 일어나거나 탈착이 생기거나 디컴퍼지션이 생깁니다. 이 공정에서 사용된 ALD 온도는 200에서 250도이며 디펙트 없이 표면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실리콘 옥사이드에서의 MOCX의 두께를 보여줍니다. 공정 내 온도 조건을 200도와 250도를 비교하였습니다. 특히 250도 조건에서는 100사이클만 돌려도 200도에서의 500사이클의 성장도와 비슷할 정도로 콤팩트하고 연속적인 방막이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7대1인 우수한 에스펙 레이시오를 가지는 것 또한 좌측 그림과 같이 확인하였는데요. MOCX를 우측 그림인 PALD로 스퍼터링 증착을 했을 경우 이온의 데미지로 인한 컨포멀한 레이어 증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좌측과 같은 Thermal ALD 공정을 진행하였습니다. MOSFET 구조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Interconnection, Diffusion Layer, Gate Electrode, 컨택과 같이 소자의 크기가 감소함으로 인하여 금속 물질의 증착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메탈릭 물질을 이용하여 기판에 균일하게 증착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좌측 그림은 MOCX를 250도 이하의 조건에서 증착 공정을 진행하고 X-ray diffraction을 찍었을 때의 그림입니다. MOCX 부분의 픽이 약간 브로드하게 나왔는데 이는 MOCX가 애멀포스하게 깔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라스마를 사용하면 결정하도를 높일 수 있겠지만 실제 양산의 부분에서는 우측에 나와 있는 이유로 인하여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플라즈마 사용은 MOCX 증착에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MOCX의 결정성을 확보하면서 저저항의 방막을 확보하기 위해 RTA 장비를 이용한 PDA, Post Deposition Annuling을 진행하였습니다. 500도까지의 후열 처리를 진행하였을 때는 애멀포스한 형태를 보였지만 600도 이후부터는 결정어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0도에서의 ALD 공정 이후 700도까지의 후열 처리 방법은 우측 그림 빨간 원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rough하고 까맣게 void 같은 디펙트를 확인하였고 250도의 공정에서 PDA를 진행했을 때 가장 컴팩터블하고 스무스한 방막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측에 있는 막대 그래프를 보면서 방막의 공정의 온도를 250도로 진행하고 후열 처리를 하였을 때 가장 스무스한 방막을 얻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4.5나노미터부터 22나노미터까지 성장한 MOCX 방막의 정기적 특성을 보여주며 PDA를 700도의 조건에서 수행했을 때 방막의 두께가 얇아짐에도 불구하고 비저항 증가율이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를 사용하지 않고 후열 공정 처리로 방막을 성장시켰는데요. 높은 하이스텝 커버리지 그리고 두께에 의존하지 않는 비저항 특성을 띠는 것을 확인했고 이는 추후 양산이 기반이 될 몰리브데넘 시아층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과정으로 MOCX-NI의 증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비스에틸 벤젠 몰리브데넘 전구체와 NH3 전구체를 이용하여 후열 처리 기법과 3스텝 ALD를 각각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후열 처리 기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몰리브데넘 전구체와 NH3 전구체의 주입 시간을 조절하며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그 결과를 세 가지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이때 온도는 20도 간격으로 160도에서 300도의 온도로 100회 증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기판은 실리콘, 티타늄 나이트라이드,
실리콘 옥사이드로 바꿔가며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기판의 종류에 상관없이 200도에서 250도 사이에서 ALD 윈도우를 얻을 수 있었으며 사이클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두께가 두꺼워지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몰리브데넘의 밀도가 높아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XRD 분석을 진행한 결과 결정형의 몰리브데넘 결합의 JCPDS XRD 패턴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0에서 250도라는 낮은 온도에서는 몰리브데넘의 결정형을 이루기 어려우나 이와 같은 분석 값을 통해 몰리브데넘의 상을 이곳에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움 역시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방막 내 화학적 조성을 분석해본 결과 주로 몰리브데넘 질소 결합이 지배적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따라 몰리브데넘 탄소, 몰리브데넘 산소 결합이 존재함 역시 결합 에너지 분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챔버 내에는 전구체를 제외한 다른 가스가 없으므로 탄소 결합은 전구체 리간드의 불완전한 환원 반응으로 인해 방막 내 잔여 탄소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RTA를 이용하여 400에서 800도 사이에서 120초간 후열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열 처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비저항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800도 이후에는 급격하게 그 값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몰리브데넘의 상은 500도 이상에서는 FCC, 700도부터는 BCC가 마이너하게 나타나다 800도 이상에서는 완전히 BCC 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BCC 형태의 몰리브데넘을 얻기 위해서는 고온의 열처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고온의 열처리는 비저항을 크게 감소시키나 치밀화로 인해 보이드 같은 결함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방막의 두께가 RTA 과정에서 냉각간 급격히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200도 온도에서 더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열처리 이후 방막의 조성 농도를 확인했을 때 몰리브데넘은 90% 이상, 탄소는 5.8%, 산소는 2.6%로 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정 방법은 비정한 값을 크게 낮춰주지만 서멀 버전 문제 및 서멀 스트레인 문제로 실제 공정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온의 열처리 없이 수소 플라즈마 공정 단계를 주관 3스텝 ALD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3스텝 ALD는 컨벤셔널 ALD의 수소 플라즈마 단계를 주관한 새로운 형태의 ALD입니다. 3스텝 ALD의 결과 방막의 성장률은 1.8 암스트롱 퍼 사이클에서 1.3 암스트롱 퍼 사이클로 감소했으나 반대로 방막의 밀도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저항을 확인하였을 때 3스텝 ALD는 600에서 700도 열처리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비저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컨벤셔널 ALD보다 더 작은 두께와 높은 밀도를 가진 방막을 얻어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3스텝 ALD는 열처리 과정보다 낮은 온도에서 공정이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저 서멀 프로세싱이라 불리는 LTP 기법을 이용한다면 열처리 기법의 단점인 큰 온도 변화폭을 줄이면서 무정형의 방막을 결장형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LTP 기법은 펄즈 열처리 방식으로 실리콘을 무정형에서 결정형으로 변화시키는 기법으로 결정형으로 낮은 온도에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닌 물질을 녹이면서 결함들을 거의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와 같은 기법을 MOCX-NI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열처리 기법의 한계점인 서멀 버젯을 해결함과 동시에 열처리 기법의 장점인 매우 낮은 비저항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실험 결과를 통해 구리와 같은 기존 금속들의 한계를 몰리브데넘을 통해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몰리브데넘 방막 측정을 위한 ALD 방법 개발이 필요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할로겐 원소가 포함되지 않은 액체 유기금속 전구체인 BBMO를 사용하여 가장 적절한 ALD 조건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MOCX 증착은 서멀 ALD를 사용하였는데 플라즈마를 이용한 것보다 더 높은 스택 커버리지, 그리고 PDA를 이용하여 하이 크리스톨린하게 하며 두께가 얇아져도 비저항도 커지지 않고 유니폼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OCX-NI에서는 후열 처리 기법과 3스텝 ALD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후열 처리 기법에서 높은 수준의 비저항 감소를 확인하였고 3스텝 ALD에서는 낮은 온도에서의 높은 수준의 비저항값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